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성모병원 혈액병원 김재원 간호사님을 모시고 조혈모세포 이식 공여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혈액병원 전문간호사 김재원입니다. 간호사님,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기증을 앞둔 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이 절차가 복잡하거나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생소한 용어들이 많다 보니 두려움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공여자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또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공여를 준비하실 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조혈모세포 공여에 관해서 어떤 것을 먼저 알아야 될까요?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이란 혈액질환 치료를 위해 병든 조혈모세포를 제거하고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치료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과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입니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공여자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치료법입니다. 급성백혈병, 골수 형성 이상 종양, 림프종, 골수 증식 질환, 재생불량 빈혈 치료를 위해 시행합니다. 한편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은 환자 본인의 조혈모세포를 채집하여 재이식하는 치료법입니다. 림프종, 다발골수종, 일부 고형 종양, 일부 급성 백혈병에서 시행됩니다. 질환에 따라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혈액질환 환자가 입원하면 항암제와 정신방사선 주사와 같은 저처치를 시행하여 병든 조혈모세포를 제거하고 건강한 조혈모세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골수를 비우는 작업을 합니다. 이후 공여자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환자의 중심 정맥관을 통해 일반 혈액을 수혈받듯이 이식을 합니다. 이식하고 2주 정도 되면 조혈모세포가 환자 골수에 생착되어 혈액세포 수치가 점차 회복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듣고 보니까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무조건 공여자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네요. 네, 맞습니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반드시 공여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공여자가 될 수는 없고 이식에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럼 적합한 공여자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나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서는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에게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HLA는 휴먼 류코사이트 엔티전의 약자이며 인간의 주 조직 적합 항원을 부르는 고유 명칭으로 우리 몸의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 복합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인지 내가 아닌지를 구분하여 공격하는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식된 공여자의 조혈모세포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하여 조혈모세포 이식이 실패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여자와 수혜자인 환자의 HLA 유형이 일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면은 HLA가 최대한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공여자 후보로는 형제, 자매, 부모, 타인인데요. HLA는 유전자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각각 반씩 유전이 되어왔고 HLA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8가지를 확인하는데 이 8가지가 맞을 확률은 부모, 자식 간은 5%, 형제, 자매 간은 25%, 타인 간은 수천, 수만 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확률이 높은 형제, 자매부터 검사해보겠네요. 네, 보통 형제, 자매부터 먼저 시작하곤 합니다. 다음에 정리된 표를 보며 공여자 선정 및 이식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환자와 형제, 자매 간의 HLA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치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치되는 형제, 자매가 없다면 타인 공여자를 찾게 됩니다. 일치되는 타인 공여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 가족 간 반일치 이식을 진행합니다. 환자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의 반을 물려받기 때문에 부모님, 그리고 환자의 자녀와는 유전자가 반일치합니다. 그리고 만약 유전자가 반일치하는 형제 자매도 있다면 이들 중 가장 적합한 공여자를 선택하여 이식을 진행합니다. 그럼 HLA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검사를 위해서는 공여자의 이름, 성별, 만 나이와 같은 인적 사항이 필요하고 검사 비용은 1인당 약 110만 원이지만
중증 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 비용이 검사 비용의 5%, 희귀 난치 질환의 경우 10%를 지불하게 됩니다. 검사 방법은 말초 혈액 3cc를 체열하여 검사하며 검사 결과는 검사일로부터 약 10일에서 14일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검사 후에 공여자가 선정되고 나면 공여자는 어떤 절차에 따라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게 되나요? 공여자는 신체검사, 조혈모세포 생성 촉진제 투여, 입원, 그리고 조혈모세포 채집의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신체검사입니다. 신체검사는 공여자가 기증하기에 적합한 건강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공여자는 기증 한 달 전 공여자 이름으로 조혈모세포 공여자라고 말씀하시고 외래 진료를 예약합니다. 두 번째로 검사 전 6시간 이상 금식합니다. 오전 진료인 경우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 오후 진료인 경우 아침을 일찍 간단히 드시고 6시간 이상 금식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및 진료를 진행합니다. 공여자는 진료 예약 시간보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먼저 병원에 도착하여 병원 본관 1층 초진 창구에서 진료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본관 3층 혈액병원 외래 접수로 오셔서 외래 진료를 접수하고 공여자 신체 검사 관련 안내를 받습니다. 수납 창구로 가셔서 혈액병원 외래 접수 때 받으신 기증카드를 제출하고 수납을 진행합니다. 수납 후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선 검사, 혈관 상태 확인, 옹호자 면담까지 완료한 후 외래 진료를 통해 기증 가능 여부를 확정받고 담당 전문 간호사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럼 공여자 조혈모세포 생성 촉진제 투여에 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혈모세포 생성 촉진제는 공여자의 말초혈액으로 조혈모세포가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투여하며 조혈모세포 기증일로부터 4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합니다. 투여 장소는 평일에는 3층 혈액병원 주사실에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1층 응급실에서 투여하며 응급실에서는 응급관리료가 발생합니다. 투여 방법은 상안의 외측면에 피하 주사로 투여하며 한 부위에 2cc 이하로 양쪽 팔에 나눠서 투여하게 됩니다. 약제 투여 부작용으로는 전신 몸살 기운, 뼈, 관절, 근육 통증, 오한, 미열,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원과 조혈모세포 채집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공여자는 기증 전날 입원합니다. 기증일에 성분헌혈실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집하게 되며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공여자의 혈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안전한 조혈모세포 채집을 위해 중심정맥관을 삽관한 후 채집을 진행합니다. 채집한 조혈모세포의 양을 확인하여 필요시 공여자에게 다음날 추가 채집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집이 종료된 후에는 혈소판 수치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채집 및 공여자에게 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면 채집 다음날 혈액검사 후 퇴원하여 1, 2주 후 담당 교수님의 외래 진료를 통해 회복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 다른 조혈모세포 채집 방법은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하에 진행되고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소요됩니다. 골수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엉덩이 뼈에 바늘을 삽입하여 채취합니다. 골수 채집량은 공여자 혈액의 조혈모세포 비율과 환자의 신체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조혈모세포 중 약 2%에 해당하고 4주 이내의 신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채취 후 마취가 풀리고 나면 얼음바닥에 넘어진 것과 같은 비슷한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이 통증의 지속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나 약 2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여자가 주의할 사항을 공여 전후로 나눠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공여 전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약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여 전 공여자는 한약이나 다른 약물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여 전 그리고 후까지 7일간 아스피린 복용은 금지됩니다. 기저질환으로 복용이 꼭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담당 교수님과 상의 후 투약을 결정해야 됩니다. 다음은 음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여 전 공여자는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 평상시의 몸무게와 생활 패턴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공여 3일 전부터는 식사 시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적게 드시거나 기름을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는
공여 일주일 전부터는 삼가합니다. 그럼 공여 이후 주의사항은요? 공여 후에는 채집 시 사용된 항응고제로 인해 손발 저림, 산미 느낌,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원 후 예약된 외래진료를 통해 회복 상태를 확인받도록 합니다. 만약 채집을 위한 중심 정맥관을 삭간 후 제거하고 퇴원하셨다면 제거 부위를 퇴원 시 교육받으신 대로 알코올로 소독하고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체온이 38도 이상이거나 채취 부위에 출혈이나 염증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기증 후 술, 카페인은 피하고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푸른잎 채소나 붉은 고기류를 충분히 섭취하고 약 한 달 동안은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드는 일이나 운동은 피하고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이와 관련한 Q&A를 보겠습니다. 먼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질문 3개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질환은 무엇인가요? 급성백혈병, 골수 형성 이상 종양, 림프종, 골수 증식 질환, 재생불량 빈혈 환자분이시라면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하는 것이 많이 힘든가요? 조혈모세포 기증이 골수 검사하는 방법처럼 기증할 거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헌혈하듯이 말초혈액을 통해 조혈모세포를 채집합니다. 단지 말초혈액에는 조혈모세포 수가 적기 때문에 기증 4일 전부터 조혈모세포 생성 촉진제를 투여하여 말초혈액으로 조혈모세포가 많이 나오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신 몸살 기운, 뼈, 관절, 근육 통증, 오한, 미열, 그리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대부분 호전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식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환자분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로 진행하는지 선별급여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공여자에게 발생하는 비용도 환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선별급여의 경우에는 이식일을 기준으로 이식 일주일 전, 이식 후 2주, 총 3주 기간의 비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 50%로 적용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예상 비용은 이식을 계획함에 있어 미리 환자 및 보호자분에게 안내를 드리게 되며 이식 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고가약제 사용 및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일반 Q&A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형제자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련한 Q&A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질문 3개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여자 유전자 검사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담당 의료진이 형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 시기를 안내합니다. 검사 진행을 위해서는 환자분의 이름과 병원 등록번호 정보를 가지고 내원하셔야 하며 입원 환자와 외래 통원 치료 환자의 공여자 검사 절차가 각기 다르므로 환자분의 입원 상태를 확인하고 안내받으신 절차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외래 통원 치료 환자의 공여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본관 3층 혈액병원 외래에 방문하여 공여자 유전자 검사를 위해 내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안내에 따라 3층 외래 체열실에서 혈액 3cc가량 체열하여 검사를 진행하며 이 검사를 위해서 금식은 필요 없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자매 혈액형이 다르고 건강하지 못한 편인데 괜찮나요? 조혈모세포 이식은 혈액형이 불일치하여도 이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혈액형 불일치에 따른 추가적인 전처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이식 진행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혈모세포 이식 후 환자의 혈액형은 공여자의 혈액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암이나 심각한 정신질환, 자가 면역질환 등을 가지고 있다면 공여자로서 부적합할 수 있기에 의료진과 상의 후 공여자 HLA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외에 고혈압, 당뇨 정도의 질환이 있는 것으로는 기증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HLA가 일치하여 공여자로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조혈모세포 기증 전에 공여자 신체 검사를 통해 기증하기에 충분히 건강한지를 확인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자매 공여자는 어떤 검사를 진행하게 되나요?
졸모세포를 기증하기에 충분히 건강한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여자 신체 검사를 본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공여자 신체 검사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합니다. 네, 지금까지 형제자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Q&A였고요. 이제부터 타인 동종 이식에 관한 Q&A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자매도 유전자가 안 맞는데 타인이 일치할 수 있나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관리하는 기증 희망자 수는, 즉 타인 졸모세포 이식 공여자 수는 약 42만 명입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는 이들 기증 희망자의 기본 HLA 검사 결과가 등록되어 있어서 환자분의 정보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등록하면 정밀 HLA 검사 결과는 아니지만 HLA 일치 가능성이 있는 기증자 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와 연구에 따르면 HLA 일치 공여자를 찾을 확률이 60에서 70%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타인 기증자를 찾는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기증자분의 정보도 알 수 있나요? 본원은 타인 이식 코디네이션을 담당하는 전문가 의사가 있습니다. 면담을 통해 타인 기증자를 찾기 위한 조정기관의 등록,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며 이후 진행 과정을 유선으로 지속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장기이식법에 따라 환자분과 공여자분은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는 안 됩니다. 타인 이식 코디네이션을 담당하는 전문가 의사조차도 타인 공여자와 접촉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식 조정기관인 한국졸모세포은행협회나 가톨릭 졸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해 타인 공여자로부터 졸모세포를 기증을 받아 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타인 공여자분이 마음이 바뀌어서 갑자기 기증을 취소하시면 어쩌죠? 그러한 경우를 걱정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 조정기관에서는 타인 기증 희망자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기증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 공여자의 검사와 기증 일정을 조정할 때 타인 공여자분의 여러 상황을 확인하고 공여자의 선택과 가능한 일정에 최대한 맞춰 조율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기증 의사 취소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식 일정을 앞두고 환자분의 병의 재발, 감염, 출혈 등의 건강 상태 변화로 이식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례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여자에게 사례비 지급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기 등의 매매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졸모세포 기증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공여자분의 HL 정밀 검사비, 이식 전 신체 검사, 졸모세포 채취 비용 및 졸모세포 운반 비용은 환자분께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편지는 가능하지만 환자분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편지의 내용을 검수하여 확인한 후에 이식 조정 기관을 통해 공여자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타인 일치 공여자를 찾지 못하면 이식할 수 없나요? HLA가 일치하는 타인 공여자를 찾지 못한 경우 다음 순서는 가족 간 반일치 이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자녀, 반일치하는 형제 자매와도 진행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적합한 공여자는 환자분의 질환 및 상태를 고려하여 담당 교수님이 선택하게 됩니다. 네, 오늘 설명을 들으니 막연히 무섭고 어려울 것 같은 조혈모세포 이식 기증이 충분히 안전한 과정이라 생각이 드네요.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공여자분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한 생명을 살립니다. 과정이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공여자의 선택에서부터 기증 과정, 기증 후 관리까지 공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믿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성모병원 혈액병원이었습니다.